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주식은 놓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10만원 가는 이유 오늘 알려드리니까요. 삼성전자는 한 주라도 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하셔서 왜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 리얼 주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김동석이라고 기억하신 분이 많이 없고 마르스라고 기억하신 분 많아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 앞에다가 마르스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니까 이제 이 마르스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 구독자 몇 명, 예, 10,000명까지 다시 달려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영상들 여러분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이거를 알게 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삼성전자를 기대감 크게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계 1위를 재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만 원대로 양봉을 쏟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약 삼성전자가 약 3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재탈환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입니다. 매출은 197억 달러로 인텔 전체 매출의 196억 달러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1위에 오른 것은 2017년과 18년 이후 처음이다. 이게 17년, 18년도 사실상 반도체 호황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죠. 거의 삼성 역대 매출이 이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번이 좀 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8만 원을 뚫었는데 9만 원 뚫고 다시 10만 원까지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10만 원 가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첫 번째는 기관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리밸런싱이 나섰습니다. 누가 기관이 삼바, 삼성 SDI, 기아 담는다라고 하는데 코스피가 연이어 3,200포인트를 터치를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이 들어갔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삼성전자 기관 순매도세가 이어진 후 6월부터 새롭게 리밸런싱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각형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서 삼성 SDI, LG 화학에서도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전량 수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5월부터 매집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일단 리밸런싱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리밸런싱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이란 우리가 보통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금이 있고 구리가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등등등 있겠죠. 간단하게 네 개만 놨습니다. 사실상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금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기관이라는 곳은 그냥 한 자산에만 투자해서 한 자산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해칭을 해놔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무너진다. 그럼 당연히 원자재가 뛰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네, 금값이 뛸 거고 채권에 당연히 이 세상 가격이 상승이 나와 줄 거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식이 빠지면은 올라갈 애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주식이 오르면은 내려갈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배분을 상당히 많이 해놓는다. 해칭을 많이 해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금값이 원래 10씩 다 많았어. 10씩 다 남았는데 실제 이제 원자재가 뛴다. 구리가 뛰고 솔직히 주식이 뛰어요. 그러면 실제 이 금이랑 채권은 떨어지겠죠? 그럼 사실상 얘네가 어떻게 돼요? 5가 되고 채권이 5가 됩니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요? 얘가 한 13쯤 될 거고 얘가 한 15쯤 되겠죠. 그럼 이걸 리밸런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중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주식 번 거 5를 뺍니다. 그럼 10이 다시 되겠죠? 3을 뺍니다. 10이 되겠죠? 그러면 5를 뺀 거를 여기다가 5 중에 한 4 태우고 그리고 9가 다시 됩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서 3 뺐고 여기서 5 뺐으니까 또 4가 남았죠? 4를 또 여기다 4를 태워요. 9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다시 전에 비중을 맞추고 익절한 거를 이 비중이 부족한 곳으로 다시 추매를 하고 그럼 다시 뭐예요? 나중에 구리가 또 빠지고 주식이 빠져. 그러면은 10 내가 만들어 놨던 게 또 이게 9로 이게 뭐 8로 빠질 거 아니에요. 8로 빠지고 금값이 갑자기 뭐 13이 되고 채권이 갑자기 13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3을 까는 거야. 익절. 3 정도 익절. 그럼 10으로 다시 만들죠? 그럼 3 남은 거 어떻게? 여기 추매. 그럼 다시 구리에 11이 되는 거고 주식도 비중이 다시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비중을 어디가 많이 오르면은 청산한 다음에 여기로 비중 물 태우고 여기 많이 오르면은 여기 청산한 다음에 다시 내려간데 물 태우고 하면서 그 안에 나오는 차익으로 돈 버는 게 기관입니다. 그걸 우리는 리밸런싱이라 부르는데 리밸런싱이 뭐 매주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마다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들어가냐면은 주식 안에서도 리밸런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형주가 있을 거고요. 중형주, 소형주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자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어. 다 10씩 넣어놨는데 ETF도 10씩 넣어놨는데 대형주가 뭐 많이 올라가서 20이 되고 중형주가 15가 되고 소형주가 12가 되고 ETF가 11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대형주 10 팔아요. 10 남겨. 그럼 나 10 남았죠? 그럼 얘도 얼마면? 5 팔아요. 얘도 이제 맞춰야지. 얘도 한 뭐 12 정도로 맞춰. 그럼 5, 3 있죠. 그럼 얘에다가 이제 뭐 덜 오른 애들 있잖아요. 덜 오른 애들한테 비중을 더 태우는 거야. 아시겠죠? 20이니까 막 15 정도로 맞춥시다. 15 정도로 맞춰서 얘 15니까 그대로 두고 그럼 얘 이제 뭐 5 뺐으니까 5 뺀 거 여기다가 뭐 2 주고 여기다 3 주는 거야. 그러면은 14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올랐으면은 이거 수익 실현해서 또 이제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많이 올랐으면은 얘 청산해서 추가 매수하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형주가 오르면은 그 다음 중소형주가 뜁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가 많이 올랐을 때 대형주를 조금 청산을 하고 중형주나 소형주로 이 물량을 다시 태우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뛰고 중형주, 소형주가 뜁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리밸런싱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대형주를 20에서 예를 들어 10씩 투자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주가 20이 됐어요. 중형주가 아까 15가 됐고 12가 됐다 얘기했죠. 그러면은 다 15로 맞추는 거야. 얘를 15 정도로 맞추고 5 매도 친 거를 여기다가 비중 좀 태워주고 비중 좀 태워주는 거죠. 그럼 그 매스에 힘입어서 중형주나 소형주가 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리밸런싱이라 부르는 건데 그럼 리밸런싱이 어떻게 됐냐? 간단합니다. 사실상 업종을 봤을 때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형이라는 게 중형, 소형이 있죠. 이걸로 보겠는데 코스피 대형으로 보면은 대형주가 언제부터냐면은 약 3월부터입니다. 실제로 이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이 4월부터거든요. 3월부터 얼마나 반등 나왔냐라고 보면은 한 7% 반등 나왔습니다. 대형주가 7%가 반등 나왔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얼마나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중형주입니다. 3월부터 대략 고점까지 보면은 22% 나왔죠. 그 다음에 소형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이 얼마 나왔죠? 3월부터 해서 소형주가 3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형주가 7%, 그 다음에 중형주가 22%, 그 다음에 소형주가 30%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비교적 대형주가 당연히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거 청산하고요. 이거 수익 실현하고 이거 수익 실현하고 어디로? 대형주로 지금 비중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실제 기관들을 리밸런싱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자르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물량만 좀 본다 하더라도 이 기관의
물량을 볼게요. 이런 삼성 SDI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삼성 SDI 기준 보시면은 기관 물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4월 달까지 보시면은 1월부터는 매도가 계속 나와요. 이거죠. 이 부분이거든요. 매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죠. 매도가 쏟아집니다. 기관 매도가 쏟아지는데 언제부터 쏟아지죠, 계속. 뭐 매수해봤자 찔끔 들어오고 쏟아집니다. 매도가 쏟아지는데 언제부터? 슬슬 3월, 4월 넘어가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죠. 그러면서 4월 이제 쭉 들어가면서 이제 5월 들어가면서 매수세가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5월 계속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기관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많은 상태가 되면서 계속 매수세가 또 쏟아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리밸런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2020년 1월 달에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달까지 해서 이 리밸런싱을 해서 언제 4월까지 매도를 쳤고 이 4월까지 매도 친 물량을 다시 지금 5월, 6월부터 태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PPT로 돌아가면은 이 얘기가 그겁니다. 1월부터 전량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5월부터 새로 매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이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리밸런싱 해놨는데 다시 중소형주가 1월, 4월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중소형주 팔고 5월, 6월부터 다시 대형주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리밸런싱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 물량이 삼바, 삼성 SDI, 삼성전자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는 거고. 아니 그래도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준 이사가 8월, 9월 일자리 늘면 10월부터 테이퍼링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테이퍼링 리스크 있으면은 또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오늘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전망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8월에서 9월 미국 고용 통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좋아진 것이 확인되면 테이퍼링을 진행할 건데 다 아는 소리잖아요. 그 수준이 얼마냐? 약 한 80만 개 정도 보이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7월 기대치가 얼마다? 그게 바로 85만입니다. 그러니까 7, 8월 좀 지나면 9월, 10월쯤 돼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일자리는 코로나19 첫 두 달 동안 한 2240만 개가 없어졌으나 1560만 개가 회복됐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인 겁니다. 아니 그럼 테이퍼링 오면은 시장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방안이 뭐냐? 바로 SDR이라는 거죠. IMF 코로나19 대응 위해서 747조 원의 SDR이 증액이 승인 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500억 달러, 이게 747조고요. 규모의 특별인출권 증액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 나라들이 나 돈이 없어, 나 힘들어 그러면은 이 SDR이라는 특별인출권이라고 합니다. 이 SDR이라는 쿠폰을 가져오면 그 쿠폰에 있는 돈만큼 내가 인출해 줄게. 공짜로 조건 없이 인출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뭐라 하죠? 그 돈 뽑는 거를 뭐 CD기 이렇게 말하나? CD기, ATM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DR을 가져오면은 IMF에서 돈을 준다. 가져오면 돈 준다. 여기에 써 있는 돈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는 쿠폰을 뿌려주겠다. 힘들면 얘기해, 돈 줄게. 그게 바로 IMF의 SDR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SDR은 회원국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으로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 배정된 금액은 2,750억 달러. 뭔 소리냐? 6,500억 달러 중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진짜 힘들 국가들한테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야. 왜? 회원국 출자 비율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돈 많은 국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국가가 SDR도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분이 많으니까 배당도 많이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SDR 증액하는 거 솔직히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든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많은 나라 받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비교적 출자 비율이 높아 배분될 SDR이 많은 부국들은, 돈 많은 나라들은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기금 뭐 이런 곳을 통해서 빈국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남는 SDR이 있으면 좀 나눠줘 하는 게 이 기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테이퍼링이 나오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부담을 악화시키지 않고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테이퍼링으로 흔들어주면 뭐예요? 기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닥에서 주워 담기 좋은 거예요. 오히려 리밸런싱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밸런싱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1월 달에 리밸런싱이 들어가면서 이 대형주의 포트를 조정합니다. 대형주의 포트에 기관들의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눌림이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동안 눌림 나오다가 아까 언제부터 5월 6월부터 이 구간이죠. 5월 6월부터 여기서부터 주워 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워 담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한번 올려보자 이러고 있는 상태가 지금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대충 이해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입니다. 10만원을 돌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재용 가석방 기대감이에요. 최근에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오너리스크라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누가 결정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대단한 건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마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 징역이 2년 6개월, 법정 구속이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언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021년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을 실형 선고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1심에서는 89억이 기준이에요. 89억을 횡령을 했느냐 아니면 6억인가를 횡령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왜? 89억이면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5년이에요. 근데 50억 미만이면은 무기징역이나 5년까지 안 갑니다. 집행유예 가능해요. 그래서 89억이니 36억이니 이걸로 막 싸운 건데 1심에서는 뭐예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죠. 왜? 89억이 이거는 사실상 된 거예요. 근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2심에서는 50억까지는 안 넘는다가 된 건데 이거를 다시 아닌 것 같은데 넘기자 해서 넘겼는데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왔다라는 거는 50억 미만으로 횡령액이 측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횡령액이 50억을 넘었다면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50억 미만으로 측정이 돼서 2년 6개월형을 받았고 2021년 1월부터 삼성전자 오너리스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에는 이 1월 이 구간대거든요. 이 급락하는 라인 때, 이 하락하는 라인 때에서는 사실상 오너리스크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리밸런싱 물량 플러스 오너리스크 영향으로 지수가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이번 8월 9일 가석방 심사위에서 이재용도 한번 심사를 해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9일 가석방 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를 합니다. 2017년 2월, 2018년 2월 약 1년 동안 구속기간을 포함해서 올해 8월까지면 형기가 한 1년 7개월 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석방 대상자가 80%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 2년 그래도 4개월은 살았어야 2년 한 4개월은 살았어야 가석방 대상자인데 이게 80%에서 50%로 좀 여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살면은 60% 복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8월 9일에 올라가는 거고요. 심사위가 8월 9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가석방이 되던 안 되던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년 지금 7개월 살았죠? 올해 지나면은 2년 살았죠? 그럼 적어도 내년 6월엔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그럼 저는 사실상 해볼 만하다라는 거야. 굳이 가석방이 안 돼도 해볼 만하고 되면은 오히려 땡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문제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이재용이 돌아온다고 큰 호재가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보겠습니다.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있었을 적 시절에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1995년 노태우 뇌물공여 혐의 첫 검찰 조사가 있었고요. 징역 받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매출액을 보시면은 현저히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3분의 1로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천절 특사를 이제 받고 나서 실적이 늘기 시작하더니 대폭 2배, 거의 3배로 미친 듯이 폭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있을 시절에는 오히려 실적이 줄었는데 오너가 다시 돌아오니까 실적이 폭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건희 회장 2차 원포인트 특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차명계좌 김용철 변호사 폭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서 퇴진합니다. 일선 퇴진을 하고 실제 보시면은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하락하는 모습,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사면이 되고 뭐 사실상 이 징역을 받았지만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적도 올라오긴 하지만 실제로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폭증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너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오너가 없으면 사실상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폭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실적이라든가 성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불확실성 해소 이후 투자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이 오너가 없으면은 이 투자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냥 올해 안 옵니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재용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재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형 투자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관망 중이라는 겁니다. 발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샌드위치가 됐다. 왜? TSMC와 인텔 사이에 꼈다라는 거야. 왜? 전 세계 파운드리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서 TSMC, 인텔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뭐 돈도 안 쓰고 투자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입니다. TSMC는 향후 3년간 114조를 투자를 해서 미국 공장 6개를 건설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도 공장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3위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인수에 착수를 하면서 약 34조 규모의 거래가 될 것이다. 인수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얘기하는 게 최소 몇십 조 규모로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실상 뭐 점유율 부분에서는 TSMC가 50%고 1위를 못 따라잡죠. 하지만 5나노 공정에서는 TSMC와 거의 6대4 정도로 호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밀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다 투자가 절실하다라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뭐 하냐는 거죠. 열심히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 이번에 뭐 발표됐습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3년 내에 M&A를 하겠다. AI, 5G 전장 상관없이 싹 다 인수합병 시키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거죠. 왜? 누가 없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니까. 삼성전자는 3년 안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AI, 5G 전장 등 다양한 분야인데 왜 안 하고 있나요? 서병훈 부사장이 얘기를 하기를 대내외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너리스크다. 이게 바로 지금 가석방이라든가 이번에 이 실형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언제 할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곧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석방 되면 바로 발표하겠죠.
그리고 하반기 출시하는 폴더블 폰은 대세화해서 어쨌든 완성도와 혁신성을 높여서 잘 팔 거고, 신규 CPU나 서버 확대나 클라우드로 인해서 우리는 견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정권자가 없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뭐 투자를 하든 인수합병을 하든 누가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 대내외 불확실성,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지금 결정권자도 없고 투자도 못하고 M&A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반도체가 미친 듯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럼 사실상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은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잘 돼도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2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12조 5,700억, 매출액이 63조 6,700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2분기고요. 반도체는 원래 3분기, 4분기 넘어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그럼 지금부터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이는 지난해 2분기 매출에 비해 20%, 영업이익은 54%, 순이익은 73%,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했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영업이익 9조 3천억에 거의 3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18년도 아까 얘기했죠. 미친 듯이 반도체 호황이 나왔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높은 실적이다. 그럼 이 실적을 3분기, 4분기에는 또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면은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영업이익이 3분기에 정점을 달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신규 CPU, 스마트폰, D램 출시로 수요 지속이 전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에 맞춰서 우린 뭐다? 지금 이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제 반등이고, 이 상태에서 충분히 이 불확실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죽고 충분히 지금부터 3분기, 4분기 성장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10만전자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저는 내년까지 보더라도 10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에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 종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저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요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 좀 정리해 주시고 단타 매매할 수 있는 기법 강의도 좀 무료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실제 이 마르스 김동석이 뭐를 준비하고 있다? 직접 100% 무료 어플을 통해서 배포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앱 스토어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면 정확히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 터치 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안에 당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게 시황입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강의 그리고 테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은 추천주가 이제 8월 3일 날짜 추천주가 있죠. 이게 오늘 날짜에서 한 4,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8월 4일 추천주 하고 올려드릴 거예요. 이 8월 4일 추천주 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상승기대 저평가 우량주 자료도 있으니까 이거 들어와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황 같은 경우에도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8월 3일 장전 이슈,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전부 정리해드리고요. 충분히 이 핵합의에 따라서 오늘 유가 관련주 급등했죠? SM 관련주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뭐가 올라갈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각 극비 자료에서는 강의를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무조건 다운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바뀌었죠 이름.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제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